식사들 하셨습니까? 이제 슬슬 동안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에 비가 오고 나면은 추워져서 라이딩이 좀 어려울 것 같죠. 지금도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메시 장갑 대신 겨울용 장갑을 챙겨야 하지만 말입니다. 라이딩 나가시면은 꼭 내피를 챙겨서 입고 나가셔야 추위에 떨지 않습니다. 내피 꼭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오토바이 정비센터에 라이딩 중에 퍼져서 아니면 동안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이더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오토바이는 확실히 자동차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태생적 숙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잘 정비하고 철저히 관리하셔야만이 10만 킬로, 20만 킬로 잘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위에 차량 정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센터 놀러가서 본 최대 빌런, 2000년대 초에 마지막 티코 버전을 타신 40대 아주머니는 아마 보험영업을 하시는 분 같았었는데 카센터에 견인되어 들어오는데 아주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며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데 아마 영업사원을 막 불러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전화였습니다. 출고한 지 2년도 안 된 새 차가 퍼져서 들어온 상황이라도 영업사원을 호출하는 것은 좀 오버 아닌가 하며 우리도 티코가 달려들어온 견인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티코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잘 퍼지는 차가 아닌데 이상하다 하면서 보고 있었죠. 일단 카센터에 들어왔으니 왜 퍼졌나 확인은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지 아주머니에게 증상을 물어봤는데, 아주머니 말 그냥 달리다 시동이 꺼졌다고 합니다. 일단 리프트에 올리려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일단 밀어서 리프트에 올리고 엔진 오일 상태를 점검을 하니까 엔진 오일이 안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엔진 오일을 이제 빼봤죠.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도 안 나오는 거죠. 그것도 오일이 흐르지도 않고 그냥 뻑뻑한 젤 상태의 오일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오일 언제 갈았냐고 물어보니까 아주머니 말, 새 차인데 오일을 왜 갈아요? 영업사원이 오일 갈라는 말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사원하고 옥신각신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의 4만 킬로를 오일 교환 없이 타서 엔진이 붙은 거죠. 그것도 시내 주행만 4만 킬로를 한 겁니다. 티코는 엔진 오일이 2.7리터 밖에 안 들어갑니다. 웬만한 오토바이보다 적게 들어가는 거죠. 오일 교환 없이 그 정도 타면 안 퍼지는 차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티코가 내구성이 참 좋은 차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결국 엔진 교환을 했죠. 설마 라이더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엔진오일 키로수만 체크해서 엔진오일만 갈고 오토바이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거지 같은 오토바이 만나서 맨날 배터리 앵고 나서 밀어서 시동 걸고 클러치 나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토바이라는 것이 기름만 넣는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보 단계는 정비가 엔진오일 정도만 갈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수 정도 가시면은 이런저런 오토바이를 거치면서 배터리, 브레이크 라이닝, 스파크 플러그 정도는 체크하면서 탄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수가 되면 이제 많은 오토바이를 타보시고 감각적으로 알게 되죠. 엔진오일 비롯해서 엔진 밸브 간격, 쇼바, 체인이나 아니면 벨트 간격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오토바이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능력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 듯 합니다. 간혹 호기심이 강한 분이라면 초보 단계에서 정비사의 손놀림이라든가 정비 방법을 보면서 DIY에 눈을 뜨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죠. 그럼 정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정비는 흐트러진 체계를 잡거나 어떠한 대상이 제대로 작동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이고요. 수리는 고장나거나 허름한 것을 고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보통 수리정비라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수리하고 정비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고장이 나지 않게 오토바이를 관리하는 것을 정비라고 하고요, 퍼져서 고치는 것을 수리라고 하는 거죠. 미리 관리하는 것은 정비고 고장나면 고치는 것은 수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렇습니다만 정비나 수리나 다 어렵죠. 하지만 정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정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에 고장을 예방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은 제품을 구입하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사나이는 매뉴얼 따위는 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제품마다 전부 다른 정비 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예방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매뉴얼을 보셔야 됩니다. 매뉴얼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비, 송호품 교환 주기 및 정비 주기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죠. 교환할 것이 엔진 오일만이 아니죠. 정화 플러그, 냉각수, 브레이크액, 브레이크 라이닝도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또 냉각 호수, 브레이크 호수, 연료 호수 뭐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점검 사항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밸브 간격 조정들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항목별로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은 0W20부터 20W60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행 기준 보통 10W40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진 오일이죠. 공랭은 10W50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보통 규격에 관한 이야기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AE는 자동차 기술협회의 약칭이죠. 앞 숫자는 엔진 오일의 온도에 반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뒤 숫자는 점도, 즉 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뻑뻑하다는 뜻으로 고온에서 버티는 능력이 좋다는 뜻으로도 봐도 됩니다. 할리나 인디안 등 공랭 엔진은 숫자가 높은 보통 50대의 엔진 오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능 규격은 API, ILSAC 이렇게 많이들 표기를 하는데요. 엔진 오일은 보통 광유, 반합성유, 합성유 이런 식으로 좀 나눠 있죠. 등급별로 여러 가지가 나눠 있는데 등급은 표와 같은 형태로 표기를 합니다. 문제는 오토바이에 자동차 엔진 오일을 써도 되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엔진만 돌리는 경우는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리 일부 차종 중에 프라이머리 오일과 미션 오일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 스쿠터의 경우는 사용해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엔진 오일은 미션과 클러치 오일을 같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소 규격이 부여된 오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자소 규격의 오토바이 엔진 오일은 클러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마찰력을 높이는 윤활제들을 이리적으로 넣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MB에서 MA2까지 갈수록 엔진 오일 마찰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 자동차 엔진 오일을 클러치가 있는 수동 오토바이에 넣으면은 클러치가 밀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스타트가 느려지고요. 약간은 연비도 떨어지고 고속에서나 아니면 급가속에서 슬립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클러치와 공유하는 기종이 아니면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넣어도 무방하나 굳이 가격 차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오토바이 전용 엔진 오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수입 고급류 중에 합성유란 이름으로 엄청나게 비싼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엔진 오일 베이스를 만드는 기후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현대, 쌍용이수가 전세계 엔진오일 베이스의 한 70%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국산 엔진오일을 베이스로 비싼 합성유를 만드는 외국 회사 오일을 비싸게 수입해서 판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아주 성능위주의 레이싱급 엔진을 사용하는 오토바이 기종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오토바이라면은 그냥 국산 SK 지크, GS 킥스 파워, 대림 울트라 모틱스 정도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합성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써봐도 성능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굳이 비싼 외국산 오일로 교환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냉각수. 저는 냉각수 얘기하면 저는 아주 치가 떨립니다. 아주 그냥.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각 라인 문제로 몇 년을 고생하고 라디에이터를 3번이나 교환하고 수리하고 예비 라디에이터 팬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냉각수를 넣었다 뺐다 해서 제 오토바이 냉각 라인은 완전 청정지역입니다. 1년에 2, 3회 정도 냉각수를 넣었다 뺐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냉각수 라인에 스케일링이나 녹이 없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되죠. 하지만 보통 몇 년이나 몇만 킬로 정도 주행 후 교환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한 번도 교환을 안 하고 그냥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냉각수 불량으로 엔진 내부에 녹이 생기거나 심하면 스케일링, 즉 침전물로 냉각 라인이 막혀서 냉각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엔진 내구성에도 문제를 만들기도 하며 성능 저하의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교환을 하면 좋습니다. 보통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냉각수의 양은 한 2리터 정도 안팎 정도 되죠. 요즘 부동의 가격이 3리터에 2,000원 안팎으로 50%를 수돗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니 한 통 사시면 2회에서 3회 정도는 교환이 가능한 양입니다. 돈 정말 얼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브레이크액. 또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엔진 오일만큼 중요한 오일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브레이크액입니다.
어찌 보면 오토바이나 차를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브레이크 액이죠. 브레이크 액은 엔진오일과 다르게 기름 성분이 아닌 글리콜이나 실리콘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플라스틱 부분에 흘리면 플라스틱 색이 발색이 되죠. 기름 성분이 아니란 얘기죠. 브레이크 액이 가져야 하는 조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브레이크 액은 수분에 상당히 치명적이고 수분이 많이 섞이면 브레이크 액이 끓어서 페이퍼록 현상을 만들죠. 그래서 수분 함량이 3-4% 이상이면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일일이 수분 함량을 확인하는 방법도 번거로우니 2-3년에 한번 교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브레이크 액을 교환할 때는 브레이크 라인, 즉 호수도 점검하셔서 부푼 곳이나 아니면 균열이 있는 곳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교환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실 때는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의 마모도 꼭 점검하셔서 미리미리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밸브 간극 조절. 밸브 간극이 틀어지는 현상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엔진을 돌리려면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분당 RPM의 2배씩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부품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로코함이 밸브 헤드를 직접 눌러서 작동하는 방식은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이라 당연히 마모나 변형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밸브의 유격으로 압축력이 약해지거나 흡배기 양의 변화와 밸브 타이밍이 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지거나 달릴 때 제출력이 안 나오는 현상이 생기거나 특정 구간에서 떨리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저도 약 5000에서 한 6000rpm에서 떨림이 있었는데 밸브 간극 조정으로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 미라주 650 기준으로 1000, 4000마다 점검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엔진 헤드를 열어야 점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00에서 20,000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밸브 간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 방법은 엔진 헤드를 열고 간격 게이지로 밸브 간격을 찔러보는 거죠. 일반인은 좀 하기 어려운 점검이기도 합니다. 정비센터에 점검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점검이 되니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좀 한가한 겨울이나 한여름에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버큼 조절. 다기통이나 특히 3기통, 4기통, 6기통 이상을 타시는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간혹 수평대항 2기통 엔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점검 사항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놈만 얘기한다면 구형 카브레터나 EFI 스로틀 바디에 흡기를 빨아들이는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흡기 압력이 실린더마다 다르면 당연히 엔진 부조를 일으키고 떨리거나 벌컥거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이런 부조를 잡기 위한 조절이라고 합니다. 능력 되시는 분은 집에서 물통으로도 하는데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고 정확한 조절법이나 조절량을 모르기 때문에 센터 가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센터에서도 아이들링이나 부조 떨림 등을 확인하면은 가장 먼저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링 RPM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은 보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드라이브 벨트 체인. 사실 동력 전달이 벨트 형태로 되는 오토바이는 관리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기어, 소기어, 마모도 체인보다 좀 덜하고요. 장력 관리만 잘해주면 큰 문제는 없죠. 벨트 내구성 또한 상당히 좋아서 거의 5만에서 한 10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쿠터는 통상 10,000에서 20,000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조용조용 잘 타시면 30,000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간혹 라이딩 중에 끊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10,000km마다 확인을 하셔서 갈라짐이나 크랙이 보이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교환하실 때는 소기어, 대기어, 마모 상태도 확인이 필요한데 특히 소기어는 벨트보다도 내구성이 떨어져서 벨트 한번 교환할 때 정도 되면은 소기어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교환을 해야 할 겁니다. 꼭 확인하시고 교환하는 것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체인은 벨트보다 내구성이 약간 떨어지나 동력 전달력이 워낙 우수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염이 많이 되는 곳에서 운행을 한다면 오염된 상태로 또 주행을 하게 되면 급속도로 체인이 마모되어 수명에 치명적이라서 꼭 청소를 자주 해주고 윤활 글루브를 처리해 주셔야 오랫동안 녹이나 마모를 방지할 수 있고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체인도 소기어, 대기어가 마모가 상당한데 벨트직보다 마모가 훨씬 더 많이 생기니까 항상 확인하시고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일곱 번째, 배터리 관리. 아마도 제일 체감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시동이 잘 안되죠. 사실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만 걸면 주행은 됩니다. 요즘 오토바이들은 인젝션 엔진이라 밀어서 시동 거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걸리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배터리는 납산과 요즘 많이 나오는 밀폐형 무보수 젤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AGM 배터리 등 종류도 상당히 많죠. 가격도 많게는 납산 배터리 대비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들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전 소재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충방전 횟수나 충방전 양이 많아지기는 했어도 완전 방전이 된 상태로 오래 보관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완전 충전해서 성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방전이 더 무섭죠. 납산 배터리는 완전 방전되면 교환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안 타는 경우에는 2달에 한 번은 충전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싸구려 충전기라도 2달에 한 번 물려놓으시면 2년 쓸 거 3년 4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납산을 제외한 배터리들은 일반 충전기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충전기를 확인하시고 전용 충전기로 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용 충전기는 가격이 좀 비싸죠.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되는 경우는 오토바이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시동을 끈 상태에서 누설 전류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셔서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것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레귤레이터, 제너레이터의 성능 저하로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전이 많이 됩니다. 충전 전류가 14V에서 14.8V가 정확히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충전 전류가 부족하면은 배터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 출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상은 오토바이 엔진 성능에 영향이 많은 정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화 플러그는 8,000에서 10,000km, 연료 필터, 연료 호수, 라디에이터 호수, 브레이크 호수는 4년 주기로 교환하라고 보통 매뉴얼 상에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은 매번 교환하기는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죠. 항상 점검하시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품은 과감하게 교체하셔야 장거리 라이딩에도 퍼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오토바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고 작게 만들고 자동차보다 훨씬 가혹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내구성, 내마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로 인해 당연히 정비 주기도 훨씬 짧고 정비비도 비싸고 부품도 고가인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정비를 미루면 하나 고장나면 연쇄적 고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금액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오토바이를 알아가고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큰 지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눈썰미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정비 수리하시는 것도 운영비 절감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좋은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라이딩 하시고 겨울 공항거에 잘 정비 수리하셔서 다가오는 봄에 기분 좋게 타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정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